대출 초보자를 위한 시간인데요.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환 방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이자는 어떤 식으로 상환이 되는 건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출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상환 방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출이라는 것이 본래 자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라 그 당시 대출할 때 이건 중요하겠구나 라고 기억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다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상환 방식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좀 낯설기만 한데요. 그래서 대출 초보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환 방식은 이자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총 빌린 금액을 개월수로 나눠서 동일하게 갚는 방식인데요. 매월 내야 하는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매달 책정되는 이자는 줄어드는 그런 식인 거죠.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같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초기에 대출 원금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담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DTI를 맞추기가 다른 상환 방식과 비교해서 조금 불리합니다. DTI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환 방식은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이 되는 거죠. 매달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원리금이 통장에서 빠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방식이고요. 월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이 상환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한 DTI를 맞추기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유리합니다. 대략 한 10% 정도, 그러니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DTI 차이가 한 대략 10% 정도 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출 만기에 대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 번에 상환이 안 되면은 이제 대출 연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대출 원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이자는 다른 상환 방식보다 좀 적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금을 갚는 방식이 아닌 이자만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 은행에서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그 세 가지의 상환 방식 이외에도 거치식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이 끝난 후에 원리금 상환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부채 이제 종합대책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에 이금융권 중에서는 이제 보험사나 상호금융 쪽 또는 캐피탈저축은행에서는 아직까지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거치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소득에 따라서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갖고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금 균등 분할 상환부터 보겠는데요. 자, 원금은 빌린 돈이죠. 그리고 균등은 똑같이, 분할은 나누어서, 그리고 상환은 갚는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빌린 돈을 똑같이 나누어서 갚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초기에 나오는 비용이 좀 많아요. 이게 이제 원리금인데요.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원리금이 처음에는 좀 많이 나오다가 이제 갚아 나가면서 원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이자도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 하지만 길게 쓸수록 이자를 좀 적게 내는 상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숫자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자, 대출금 1억 원을 받았을 때 연 대출금리는 3.5%로 잡아봤고요. 대출 기간은 최대 35년까지니까 35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원금과 이자가 처음에는 52만 9,762원 정도씩 초기에는 좀 많이 나오다가 이제 갈수록 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리금 균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도 마찬가지로 빌린 돈을 이자와 같이 똑같이 분할로 나눠서 상환을 한다, 갚는다. 빌린 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눠서 갚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원리금 상환이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대출금 마찬가지로 1억 원을 3.5%에 35년간 빌렸을 때 1회차부터 나오는 금액은 대신에 이건 이제 41만 3천 원 정도로 아까 그보다는 좀 적죠. 보면은 원금 균등은 52만 9천 원 정도씩 나왔고요.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41만 3천 원 정도씩 나오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매달 내는 금액이 똑같고요. 상환 원금과 월 대출 이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월 불입금이 똑같이 나오게끔 계산을 하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자, 다음은 만기일시상환을 보겠는데요. 만기일시상환은 똑같이 대출기간 중 마지막 시점에 한 번에 갚는다, 만기에 일시 상환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출 상환 방식은 이자만 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자만 쭉 내다가 마지막에 대출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이제 내는 방식인데, 이 시점에 대출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연장 신청서를 써서 대출을 같이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점에 또 나에게 맞는 상환 방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만기일시 상환이 편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 원리금이나 원금 균등 분할로 이번에는 그렇게 상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금 1억 원을 3.5%에 35년간 빌렸을 때 이제 상환 원리금인데요. 상환 원리금은 이자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만 1,000원씩 1,000원 정도씩 해서 쭉 이자만 나오는 방식이고, 원금은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대출 이자가 상환 원리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자세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출을 받는 목적이 각 개인마다 다르고 또 다양한 만큼 각자의 재무 상황에 맞게 대출 상환 방식을 잘 선택하셔서 대출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대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대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